우리는 모두 과거의 위대한 전사들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대부분 남성들의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역사를 통틀어 남성들과 경쟁 상대로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낸 훌륭한 여성 전사들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국을 점령하고 자신의 손으로 권력을 박탈하고 나온 독실한 기독교인 여왕부터 위대하고 강력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여성 전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장 위대한 여성 전사 10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디트, 주디트라고도 알려져 있고 한때는 강력한 왕국이었던 다모 왕국을 통치했던 비기독교인 여왕이었습니다. AD 960년경에 이 여왕은 악숭 도시와 시골을 파괴했고 교회와 기념물도 파괴하고 압수마 왕자를 찬탈하고 나머지 왕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왕은 미스터리에서 그녀에 대한 의견은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녀는 아스쿠마이트를 통치하던 왕을 죽이고 그의 왕좌를 빼앗아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녀의 폭력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북에티오피아 사회의 농민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녀는 에티오피아 왕의 남성 친척들을 위해 국고인 데브라다무를 약탈하고 파괴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왕의 남자 친척들을 감옥에 보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로젠은 19세기에 살았던 치리카우야 아파치의 여성 전사였습니다. 로젠은 전사로서의 기량 외에도 매우 능숙한 군사 전략가로 의학적인 분야에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젠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였고 적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젠은 아파치 전쟁의 이름으로 급습하여 말들을 강탈한 사람에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로젠은 승마, 사격,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것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리더이자 그녀의 형제인 빅토리오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사들과 의회 의식 동안에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빅토리오가 말하길 로젠은 오른손잡이였으며 남자처럼 강하고 가장 용감하며 교활한 전략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젠은 손바닥에 하늘을 향하도록 팔을 뻗고 아파치 생명의 창조자인 우센에게 기도하면서 태양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이 얼얼해지고 손바닥이 어두워졌을 때 로젠은 적들이 오는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으로 무장한 로젠은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도와주었고 그녀는 아파치의 또 다른 유명한 전쟁 리더인 제로니모와 싸웠습니다. 보디카 AD 1세기 보디카는 로마의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현재로 따지면 영국의 동앵글리아 이세니족 부족의 켈트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딸들과 함께 로마 황제에게로 떠났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공동 규칙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을 보디카와 그녀의 딸들에게 행했습니다. 이것들은 로마인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고 그녀는 그녀의 국민들과 이웃들의 통치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공격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대 로마 도시인 카물로두눔, 론디뇽, 베롤라미움을 폐허로 만들었고 영국의 시민인 8만 로마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워틀링 가도의 전쟁에서 로마의 주지사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 파울리누스로부터 패배했고 그들의 가족은 포위됐으며 그녀는 탈출로를 무기, 동물, 그리고 가족들을 이용하여 둘러싸았습니다. 보디카는 패배 후 독살로 자살했습니다. 그레이스 오말리 해적왕비 그녀는 우마일의 여왕이자 오마일 일가의 족장, 반란군, 뱃사람이었고 16세기 영국과 아일랜드의 격동적인 정치에 도전한 용감한 지도자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전설들이 그레이스를 용기 있는 여성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위협과 약탈로 해안선을 장악했던 잔인한 해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남자들과 20여 척의 배를 통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함선과 상선에 급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활동을 반복적으로 억제하려고 했던 정부 관리들에게 반감을 품었습니다. 오말리의 배는 잠시 멈춰서 무역업자들을 태우고 갈웨이까지 안전하게 이송해주는 대신 현금이나 화물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폭력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영국인들은 더 이상 그녀의 포식 장악을 무시할 수 없다고 느꼈고 남성들은 로클레이트 성에 있는 오말리를 포위했고 공격했습니다. 2주 안에 해적 여왕은 그녀의 방어를 공격으로 바꾸었고 영국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에 오말리는 아일랜드 영토를 통치하도록 임명된 무자비한 주지사 리차디 빙엄경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사형 선고를 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해졌고 그녀의 영향력, 부, 땅들은 없어져 갔습니다. 카리아의 아르테미시아. 그녀는 아나톨리아 지역의 여왕이었고 페르시아인으로서 이오니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가 두 번째로 그리스를 침공하는 동안 제르세스의 동맹자였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해군의 지휘관으로 기원전 480년에 아르테미시움 해전과 살라미스 해전에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함대에서 유일한 여성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인들을 위한 전투인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역할과 페르시아 왕 제르스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계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를 비양심적인 해적이자 책략가라고 묘사한 테살루스를 제외하고 아르테미시아의 모든 오래된 이야기들은 그녀를 그리스 정복에 있어서 제르스의 소중한 자산이었고 용감하고 영리한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필요에 따라 그리스나 페르시아로 그녀의 배를 이동하였고 공격이나 탈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기 전까지 전투를 피해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르테미시아는 나중에 다다누스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가 그녀를 무시했을 때 신탁이 그녀에게 레우카스 바위에서 에게해로 뛰어내리라고 말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토모 고젠. 그녀는 여자 사무라이 전사였고 당대 최고 무술가 중 한 명이었으며 가공할 기술을 가진 전사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충성을 다해온 사무라이 전사 미나모토 요시나카와 함께 전투에 나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그의 정부이거나 그의 아내였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녀는 한 전투에서 단 한 번의 방어로 수십 명의 공격자에 대항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는 한 전투에서 많은 사무라이 전사들을 차례로 죽이고 나서 그들의 지도자를 죽였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녀에 대해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184년에 일어난 아와즈 전투에서 요시나카가 적들로부터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요시나카가 전투에 패배했을 때 토모에게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여성과 싸우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녀는 전쟁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쟁터를 떠나는 도중에 적군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그는 사무라이 칼을 잃어버리고 소나무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녀는 가지를 비틀고 부쉈지만 와다의 후궁이 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포함한 와다의 가족이 파괴되었을 때 그녀는 수녀가 되었고 91세까지 살았습니다. 아호테프. 그녀는 고대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인 기원전 1560년에서 1530년에 살았던 고대 이집트 왕비였고 파라오 세나이렌테 아모세와 테티쉬리 왕비의 딸이었습니다. 아호테프 1세는 군대를 소집하고 테베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호테프는 전투와 다른 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통치자처럼 살았고 정치에서 남자답게 행동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여성적인 매력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세센네타 2세가 전투 중에 죽지 않았다면 그녀는 평생 파라오의 부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이코스의 전투용 도끼와 다른 무기에 의해 두개골과 몸에 끔찍한 상처를 입었는데 그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는 죽은 파라오의 아들 중 하나인 카모세였습니다. 아호테프는 길고 매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두트모스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잔다르크. 전설적인 여전사일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성인이었던 그녀는 프랑스 왕 찰스 7세의 군대에 지원했고 100년 전쟁 말기에 영국인들을 추방하려는 그의 노력을 돕겠다고 제의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과 군인들에 의해 조롱을 당했지만 그녀는 9일 만에 올리언스 전투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그녀는 프랑스 군대를 지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군대에서 그녀의 강점은 학살을 위한 전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그녀에게 많은 빚을 졌지만 영국에 충성하는 프랑스인들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1430년에 잡혔고 몇 번의 탈출 시도와 구조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크로스 드레싱을 위한 영국인들에 의해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조롱당했고 그녀의 갑옷은 흉악하다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망 후에도 그녀의 전략은 프랑스 전투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카톨릭 교회는 그녀의 이단 재판을 재심하여 너무 늦게 그녀의 죄를 뒤집었습니다. 교황 포페 베네딕트 16세가 그녀를 성인으로 선포하는데 46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제노비아. 그녀는 로마 제국을 거의 굴복시킬 뻔한 중동의 전사 여왕이었고 한때는 이시스가 승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대표했습니다. 한때 제노비아가 그녀의 고향인 팔미라를 지배했고 시리아의 역사적인 도시들은 군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지도자인 클레오파트라의 후손인 제노비아는 이슬람 이전의 시리아에서 강력한 군사 및 경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아라비아 사막의 남성적인 세계에서 통치자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분리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전사의 여왕은 팔미라에서 태어났으며 3세기 로마 지방과 같은 이름의 도시로 아우구스트에 의해 이시스의 군대와 우상 숭배되어 온 건물들은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위붓 아들이 죽은 후 제노비아는 왕위에 올라 시리아, 터키, 요르단, 이집트 일부를 정복하고 팔미렌의 제국을 건설하도록 그녀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조지아의 타마르. 타마르는 조지아인 왕 조르기 3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죽은 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녀를 공동상속인으로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타마르는 뛰어난 통치자로서 명성을 얻었고 그녀는 사람들에 의해 왕의 왕 그리고 여왕의 여왕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통치 기간 동안 모든 이웃 이슬람 국가들을 굴복시켰습니다. 타마르는 군 사령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왕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힘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3년경에 조지아인들은 아메니아의 수도인 아니와 드빈을 데려와 합병했습니다. 2004년 타마르의 군대는 카르스를 점령했습니다. 2004년 타마르가 흑해의 남해안에 트레비존 제국을 세우는 것을 도왔는데 현재 터키의 도시 트라부존이 그 수도입니다. 타마르 왕비는 20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